안녕하세요. 2회차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갑은 아래의 청구 범위로 이 사건 추론 발명을 추론하였다. 청구항 읽는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청구항의 기본 컨셉이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을 쓰고요. 보통 구성 한 개짜리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유기적 결합 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대체적으로 개방형 또는 폐쇄형으로 쓰는데, 개방형은 포함하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폐쇄형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뭐 이루어지는, 구성되는 이런 단어들 많이 써요. 꼭 요 두 단어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마지막에 말미에 발명, 이렇게. 그래서 청구항 구체적으로 줬을 때는 이거 좀 뽑아내시면 돼요. 그거의 구성이 뭔지. 구성 이것만 뽑아내시는 거 좀 연습만 조금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뽑아내는 걸 왜 하냐면 신규 진보성 판단할 때, 신규 진보성은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매년. 요거 할 때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대비. 그게 이거 하는 거예요. 구성을 나눠서 청구항의 발명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그것을 공지 발명, 선행 발명, 인용 발명, 비교 대상 발명 다 같은 표현인데 얘하고 대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구항이 있는 법은 요것만, 구성만 뽑아내는 거, 이것만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아래의 청구 고인을 추론했다. 1번 청구항 1. X성분을 포함하는 다발 골수종 치료용 조성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여튼 구성 뽑아내는 것만 연습해 드릴게요. 구성만 뽑아낼 줄 알면 돼요. 여기는 구성 1이, 청구항 1은 구성 1이 일단 X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용도라고 합니다. 뭐뭐를 포함하는 다발 골수종 치료용. 얘 구성 1과 구성 2가 다발 골수종 치료, 요렇게 돼요. 그리고 말미가 조성물, 이게 발명이고, 여기가 발명, 이게 구성 1, 이게 구성 2. 통상적인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1, 2, 3 구성이 앞쪽에 있고 포함과 이루어지는과 발명이 뒤쪽에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의학용도 발명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그 용도가 포함하는이란 단어 뒤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요런 예외적인 거 몇 번만 연습하시고, 일반적인 거 연습하시고 예외적인 거 연습하시면 청구항 분석하는 것은 쉽게 되실 겁니다. 그 분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진보성 할 때 나중에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구항 2는 제1항에 있어서 상계 X성분을 경구 투여하여 다발 골수종을 치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발 골수종 치료용 조성물. 여기는 구성 1하고 2가 그대로 있고요. 그게 뭐뭐에 있어서요. 이런 걸 인용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 1, 2를 다시 쓰기 싫으니까 1항에 있어서 얘 일단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X성분을 경구 투여. 이게 새로운 구성입니다. 얘가 구성 3. 이게 청구항이. 발명은 마지막에 조성물. 이 2항. 그 다음에 3항은
제1항에 있어서 1항에 있어서니까 구성 1, 2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알파 수용체를 활성시켜 다발 골수종을 치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기 이제 알파 수용체 활성, 이게 이제 또 새로운 구성이에요. 발명은 조성물이고요. 이렇게 이것만 뽑아내실 줄 알면 돼요. 구성. 그거를 여기서 연습해왔습니다. 1항은 X성분 치료용, 2항은 거기다 플러스로 경구투여, 3항은 거기다 플러스로 알파 수용체 활성. 이렇게 구성 뽑아내는 연습. 조금만 해보시면 이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잡아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제약사건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판례라는 게 제약사건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제약이라는 게 한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무조건 모방하는 약들을 많이 만들, 그래서 기존의 특허권을 무효시키거나 권리 범위를 시키는 전략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허법에서 이쪽이 차지하는 판례의 비중이 거의 뭐 50%, 60%에 가깝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쪽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는 매년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분야의 또 특수성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술적인 지식이 접목된 특허법의 특수성, 그거 좀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예, X 성분이라는 거 있죠? 이걸 유효 성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제약 분야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제약의 기술적인 사항을 조금 더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법 내용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서 기술적 사항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유효 성분이라고 하고, 요 다발 골수종, 이거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발 골수종을 이걸 질병이라고 하고, 경감 치료 예방 이런 걸 약효라고 합니다. 여기 치료가 들어갔죠. 다발 골수종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약효가 치료한다. 이걸 우리가 의학 용도라 그래요. 양리 효과라고도 하고. 이거. 그 다음에 경구투여, 이게 그 먹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용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용법의 세트 메뉴가 용량이잖아요. 용량은 얼마나 먹는지가 용량이에요. 하루에 한 번 몇 미리 먹는지가 용량, 여기 용법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알파 수용체 활성, 이걸 우리가 양리 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에서도 했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기초 GS A형인데, 여기서 문제를 풀고 우리 사례집 핸드북을 살짝 정리를 해드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핸드북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는 주로 이 요약 스타일의 답안 작성 요령, 답안 작성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게 주 강의예요. 그래서 그 사례나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해설은 그 사례 강의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사례 강의.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은 정리해 드리겠지만 되게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사례 강의를 보충하시면 돼요. 사례 강의. 온라인 강의에 있어요. 와서 다시 요 관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자세한 건 사례 강의에서 합니다. 요걸 이제 알약을 우리가 정제라고 하는데, 이걸 의약품이라고도 해요. 이걸 품목이라고도 하고, 이걸 제제라고도 하고요. 제제가 이거 항상 아이 어이가 헷갈리네. 이 제제는 주성분과 각종 첨가제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화합물질이 혼합된 상태를 조성물이라고 그래요. 이 이상의 화합물이 혼합된 상태를 조성물이라고 합니다. 이 조성물을 갖다가 꽝 찍어서 딱딱하게 만드는 게 정제라고 보시면 돼. 꽝 찍어서 딱딱하게. 그래서 말미를 정제라고도 쓰는데 조성물 이렇게도 많이 써요. 특허할 때는. 이걸 먹어요. 먹으면 이제 위에서 녹고, 그 녹은 게 소장 상부에서 흡수가 되면 전신 혈로 갑니다. 피로. 피로 가게 되면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이게 유효 성분으로 돼요.
주성분이 녹아서 대사를 거치면 유효 성분이 됩니다. 이 유효 성분이 어떤 수용체를 건드려요. 선택적으로. 다른 수용체는 내비두고 딱 저 수용체만 건드립니다. 이거를 활성시키거나 저해시켜요. 그러면 이게 저 양리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이 뭐냐, 이걸 기전이라고 하는데, 기전이라는 것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용체를 건드리면은 그게 이런 영향을 발휘해서 이런 질병이 치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걸 기전이라고 해요. 요 수용체 얘기만 들어가면은 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나올 때 무슨 수용체가 나왔다, 무슨 뭐 히스타민제가 나왔다, 뭐 이런 수용체 얘기들 나오면은 아, 양리기전 문제 풀라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양리기전 우리 판례강에서 많이 했지만 전형적으로 나오는 쟁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풀이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론 강의는 다 했는데 양리기전 나오면 이런 쟁점들이 있고 이런 판례들을 쓰시면 돼요. 이거 공변했는데 그걸 문제를 풀면서 아, 여기서 저 알파 수용체를 활성시켜,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그걸 경험하는 거나 이 문제풀이 연습,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양리기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허가 등에 따른 존속행 연장제도에서 95조 있죠? 연장된 존속행 효력 범위, 거기서도 나오는데 결국 수용체, 양리 기전의 역할하는 건 유효성분이고요. 그 유효성분이 잘 안 녹을 땐 주성분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했죠. 이런 용어들도 알아는 두시고, 주성분, 유효성분, 그리고 기전, 그 다음에 여기를 양리 효과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의학 용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냐가 용법 용량. 어떻게 먹고 얼마나 먹냐가 용법 용량. 약학적 지식은 안타깝지만 조금만 좀 알아두시죠. 판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잠깐 특허법적 지식이 아니라 제약학적 기술적 지식을 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문제가 X성분 이거 유효성분 말하는 거고요. 다발골수증 치료 이게 의학용도, 그 다음 청구항 2는 용법이 더 들어갔고 청구항 3은 양리기전이 더 들어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은 기초GS 단계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론적으로 분석하면서 설명드리는 거고,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 단계가. 연습 몇 번만 하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청구항 분석 좀 해드렸어요. 내려갑니다.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X가 알파 수용체를 활성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실시 예와 X와 화학 구조가 유사한 X 다시 성분이 경구 투여되었을 때 다발 골수종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실시 예가 기재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조금만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실에 기초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발명의 설명은 통상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다는 이유로, 이게 42조 3항 1호예요. 쉽게 실시 얘기 나오면 42조 3항 1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해서 거절을 통지했다. 출원인 갑이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오. 42조 3항 1호에 대한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2조 3항 1호 쟁점 나오면요, 제 사례집에서 이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내용 정리도 해드릴게요. 이거 우리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기재불비 라인들이거든요.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기재불비 라인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면 돼요. 42조 4항 1호 3항부터 가시죠. 42조 3항 1호는 이게 쉽게 실시인데 이거 무조건 실시에만 보는 거예요. 청구항이 레인지가 넓게 줄 겁니다. 그 레인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구항에 있는 발명들이 실시가 써있냐 안 써있냐 보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두 배로 가는 거예요. 실시가 기재가 돼 있어. 그럼 게임 끝. 실시에 기재돼 있으니까, 실시에 기재돼 있으니까 심사관 뭐라 하지 마세요. 게임 끝. 근데 그렇게 문제 안 나오겠지. 한 줄로 끝나니까요. 보통은 이로 가는 거예요. 실시가 없어도 무조건 문제 1로 가는 겁니다. 실시가 없어도 이걸로 가는 거예요. 출원시 기술 상식에 의하면 충분히 쉽게 실시할 수 있다. 이거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의학용도 발명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시에를 양리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이 양리 데이터가 뭐냐면 의학적 효과가 나타난 거에 대한 실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양리 효과가 나타난 거에 대한 실험 효과. 근데 그 실시에가 없어도 40일 3항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
이런 식으로 가요. 40여 사망 이론은 무조건 이거 두 스텝. 실시해가 있냐. 근데 이걸로 문제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서는 실시해가 없다를 사안포섭을 잘해주시면 돼.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사안포섭이 조금 미약하신 분들이 있던데 사안포섭도 분명히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해가 없음을 자세하게 써서 사안포섭 해주고 실시해가 없더라도 출원시 양리 기준이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하면 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가. 40조 사망. 방금 문제도 이건 거고요. 그 다음에 40조 사망 이유. 이건 배경기술인데 이것도 그 배경기술 문헌명이라고 합니다. 문헌명. 뭐 특허는 1, 2, 3, 뭐 논문은 무슨 제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있으면 당연히 거절이 아니고요. 없을 때 보통 시험 문제는 없을 때로 가는 거죠. 없으면 이렇게 두 가로 가는 거예요. 문헌명 추가하는 보정. 그 심사 기준에서는 문헌명만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 추가로 보지 않아요. 우리 발명의 내용을 추가한 게 아니고 남의 발명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항 추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명 추가하는 보정을 하던가 아니면 최신 기술이어서 대비되는 선행 기술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하던가 저 두 문장만 써주면 돼요. 배경기술은 발명의 설명이 문헌명에 써 있는지를 보시고요. 없으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추가하겠다 또는 내가 최신 기술이면 반박하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망 라인, 이게 발명의 설명 라인. 그 다음에 청구 범위 라인 40조 사항 1호. 이거 뒷받침인데 얘는 컨트롤 C 컨트롤 V 보는 거예요. 청구항에 써있는 문장 자체가 발명의 설명이 그대로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청구항에 외국어라고 써있는데 발명의 설명이 영어 써있다. 이런 게 여기야. 그 문장이 그대로 써있는지. 이거 구분하세요. 얘는 청구항에 써있는 그 문장이 그대로 있는지 그 단어가 그대로 있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얘는 실시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야. 둘이 조금 달라요. 얘는 청구항에 써있는 거에 모든 실시가 있는지고 얘는 청구항에 써있는 그 문장이 그대로 써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쟁점 나누세요. 일로 가는 거하고 일로 가는 거 답안지 쓰는 게 완전히 달라지니까. 40호 사항 1호로 가시면 얘도 똑같이 그대로 써있다. 그럼 쟁점 없고요. 그대로 써있진 않지만 출원시 기수상식에 의하면 얼마든지 일반화할 수 있다. 출원시 기수상식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재작년에 나왔었고요. 40조 사항이요. 이건 제가 또 사례집에도 문제 넣어놨고 여러분들한테 예제 문제 몇 번씩 들을 거니까 문제 몇 번 좀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기본 강의나 사례 강의에서도 심사 기준 같은 것도 정리해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기초 GSS 문제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40조 사항이요. 명확할 것.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조 8항 이것도 마찬가지 2, 3년에 한 번씩 얘하고 세트 메뉴로 자주 나오죠. 이 이상의 청구항을 썼을 때 다항제라고 하죠. 그 제 사례 강의나 사례집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심사 기준에 있는 주요 내용들 이건 심사 기준 그대로 베껴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동안의 기출 문제도 그랬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례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또 진도를 나갔었고요.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뭐 내년에 올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태죠. 여기까지가 이제 청구 범위 라인. 그 다음에 마지막이 45조. 단일성. 단일성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그 예전 기출문제가 이 상응으로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꼭 안 같아도 돼요.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보고 그 기술적 특징이 개선된 것인지를 보는 거고 이 개선이 신규 진보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여기가 시행령 6조 1호, 여기가 시행령 6조 2호. 단일성은 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보시면 돼요. 이게 청구 범위 라인이에요. 청구 범위 라인. 그리고 보통 단일성은 우리 기출문제도 그런데 단일성은 이거 하면 단일성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성은 분명히 청구항들이 써 있고요. 말미 발명 있죠. 얘하고 분명히 다르게 서 있을 거야. 우리가 기출문제 하나는 볼펜이고 하나는 볼펜에서 작동장치로 나왔거든요. 이 말미가 다르면 단일성 문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말미 이거 발명 이게 다르면 단일성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미가 달랐을 때 중간에 구성들이 동행하거나 상하고요. 그 구성들이 개선됐으면은 괜찮습니다. 그걸 1군의 발명이라고 해요. 말미가 다르면 서로 다른 발명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1군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추론이 될 수 있습니다. 45조 문제.
얘는 말미, 저 발명이 이상인 경우 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기재분류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특수한 게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출제된 게 똑같이 되고 색다른 문제의 답안 그런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 사례집에 있는 거랑 기출제에서 하는 거 몇 번 연습하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번 갈게요. 이거 이제 사안포섭 정확하게 해줬으면 딱 고득점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43항1호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해가 없다를 사안포섭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 발명이 지금 X성분을 다발골수종 치료로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42조 3항1호는 쉽게 실시를 말하는데 이 실시는 2조 4호 말하는 거고요. 2조 3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생산하고 사용이에요. 물건 발명이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이 있고 방법 발명이 사용, 제조 방법이 사용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뭐 양도, 대여, 수입은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쉽습니다. 양도, 대여, 수입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생산과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생산과 사용. 근데 이거 생산은 보통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생산은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지인데 그거 보통 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는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용. 그리고 우리가 제약 분야 갔다가 40일 사망일로 죽인 거 많아요. 여러분들 비아그라도 40일 사망일로 무효됐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다 사고 있고 다 효과가 있는데도 40일 사망일로 죽었어요. 명세서에 안 써놨다고. 그래서 이 실제 실무에서도 생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용으로 무조건 문제 나옵니다.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 이거 사용은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예요. 이 효과의 정확 이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걸 얘기하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별도로 실험해보지 않고서도 의심하지 않고 진짜 그 효과 있네 이렇게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용도 같은 경우는 이 유효 성분이 참고로 발명이라는 것은 구성과 효과로 이루어지는데 이 41조 3항1호에서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구성이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지를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학용도 발명은 요 용도가 구성이자 효과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구성이면서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 성분이 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걸 의심의 여지 없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41조 3항1호예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은 진짜 있네 믿는 거고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의심하는 거죠. 이게 제가 그 사례 강의나 김홍에서 말씀드린 조윤중이 커피 마시면 키 큰다라고 했을 때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40조 3항1호 위반이거든요. 근데 커피 마셨을 때 키 크는 거 데이터를 주면 그때부터 믿는다는 거지.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지금 우리 문제로 옵니다. 그 우리 문제에서 이제 X 성분이 다발고수종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양리 데이터가 있는지 양리 데이터는 이런 양리 효과가 나타남을 입증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보면 X가 뭔가 실시에는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이거 드렸어요. 실시에가 있다고 다 실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양리 효과에 관한 실시여야 됩니다. X가 실시에가 있어요. 실시가 있는데 무슨 실시냐면 알파 수용체를 활성시킬 수 있다는 실시예요. 그럼 알파 수용체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양리 기전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 양리 효과가 나타나지잖아요. 이건 실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수용체 활성이라는 실시는 있지만 이게 우리 42조 3항1호에서 필요한 의학용도에 대한 효과 확인 실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X는 지금 실시가 없습니다. 양리 효과에 대한 실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X 다시는 밑에 줄이요. X 다시는 다발골수종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나타나는 실시가 있다. 얘는 있죠. 얘는 이 양리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뭐라고 써 있어요? X가 X와 구조가 유사한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은 화합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화합물이 똑같지 않으면 X-가 효과가 있다고 X도 효과가 있으려는 것을 의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안보습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알파 수용체 활성이란 실시에는 있지만 그 실시에가 우리가 원하는 양리 데이터에 대한 실시에인가, 그 다음에 X-는 양리 데이터의 실시에가 있지만 걔가 우리 X에 대한 실시에인가, 둘 다 아니다. 이걸 원했던 거죠. 둘 다 아니다. 그래서 갑니다. 결론. 요런 문제가 하여튼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문제풀이 스킬이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론. X의 알파 수용체 활성, 이것은 양리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X-의 양리 데이터, 이것은 X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 실시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 뭐예요? 반박하라 그랬죠? 그럼 뭐 써야 돼요? 실시에 없으면 인정하고요. 아니 심사관 말 다 반박하는 거 아니야.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인정하고 이거 가는 거지. 요거. 그래서 실시엔 없지만 but 출원 시 양리 기전 다 밝혀졌습니다. 이걸 주장해야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갈게요. 출원 전에 알파 수용체를 활성하면은 다발고 수용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가 논문을 통해서 다 발표됐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가 입증했어도 당연히 그 다음 단계가 가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양리 기전이 밝혀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판례를 볼 때마다 실시계가 없어도 양리 기전이 밝혔으면 괜찮다라고 추상적으로 배웠지만 그거의 직접적인 사례 케이스가 이거라고요. 그거의 직접적인 사례 케이스가 얘를 수용체 활성까지만 입증하고 그 다음에 양리 기전이 양리 효과가 나타나면 논문을 통해서 입증한다. 그게 추론시 기수상식을 통해서 양리 기전이 밝혀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논문 있다고 해야지. 근데 이 논문은 중요한 게 추론 전 거여야 돼요. 추론 후 거는 안 됩니다. 추론 전에 알파 수용체만 건들면 다발고수종 치료가 된다는 다 밝혀졌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면 X가 다발고수종 치료 있다는 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요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만 잡았으면 어제도 연습했었지만 답안지는 영혼 없이 쭉 가시는 겁니다. 제 오리지널 사례집처럼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식 답안, 그러니까 좀 쉽게 정리하는 거, 우리 핸드북 스타일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무 영혼 없이 가시는데 우리 지금 기초 GS에서는 핸드북 스타일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판단 기준 쓰는 거죠. 42조 사망위로 판례 쓰시면 돼요. 쉽게 실시란 정확하게 효과를 이해해서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나 실험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화학이나 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명세서의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효과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효과를 의심의 여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꼭 쭉 판단 기준 써주고, 의의는 여기가 42조 사망위로 쟁점이니까 42조 사망위로에 대해서 의의 쓰시면 돼요. 42조 사망위로는 특허는 공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공개를 달성하게 하고자 쉽게 실시할 것을 강제하는 겁니다. 공개를 시키려고. 그 공개시킨 건 나중에 이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서 모방량 만들고 계량량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의심하지 않고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까지 공개를 시켜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요지는 영혼 없이 문제와 결론을 버무려라. 문제와 결론을 버무려라.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만 잡히면 답안지는 영혼 없이 쭉 가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런 거에 대한 하여튼 내용적인 전달은 우리 사례 강의에서 충분하게 하니까 사례 강의 보충하시면 돼요. 이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사례 강의, 여기서 각종 판례라든가 판례를 적용한 사례들은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이걸로 보충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강의에서는 그 간결한 핸드북 스타일의 답안 작성 요령,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게 좀 주 목적이 될 겁니다. 1번 문제요지.
요거는 문제와 정답을 버무려라. 문제와 정답을 버무려라. 설문열에서는 의학용도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을 살핀다. 이게 쉽게 실시 문제였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42조 사망이로가 문제입니다. 이 정답을 집어넣은 거예요. 문제에서는 42조 사망이로라고 안 썼잖아요. 이게 정답과 문제를 버무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 설문열에 대해서 가번 42조 사망이로가 쟁점이니까 이거 의 잡았습니다. 40일 사망이로는 제3자가 발명의 설명으로 쉽게 실시하도록 공개될 것을 요구하는 거다. 그 공개된 걸로 이용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키워드들을 다 암기용펜으로 블랭크 처리해버리시고 외워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외워졌으면 그 다음에 제 사례집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서 조금 더 보충하시면 되는 거고 문장들을. 나번 쉽게 실시 요건. 쉽게 실시 요건 이거 판단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40일 사망이로. 요거를 제가 목차를 1번 물건 발명, 2번 의학용도 발명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왜 나눴냐? 사례집에서는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2.5줄 미만 원칙을 고수하고 싶었어요. 그 간결하게 여러분들 정리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목차를 좀 나눴어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간결하게 해드리려고 목차를 나눈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사례집에 있는 그냥 그대로 내용입니다. 물건 발명. 이거 왜 물건 발명이냐면 지금 우리 사례가 말미가 조성물이잖아. 이거 물건 발명이에요. 방법이 아니라는 소리지. 물건 발명.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추론식 기술을 보완 과도한 실험을 부과하지 않고서도 이 과도한 실험이라는 게 자기가 실험하지 않고서도로 보시면 돼요. 자기가 실험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이 있는 발명을 생산하고 효과를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나 의학용도 발명은 출원 전에 양리 기전이 밝혀진 경우가 아닌 이상 양리 데이터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라고 본다. 양리 데이터가 실시에 말하는 거고요. 그 양리 데이터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알파 수용체 활성 이게 아니고요.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양리 기전이 밝혀졌다. 이게 출원식 기술상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걸 주장해야 되는 거고. 3번 검토. 의학용도는 실험에 과하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의심합니다. 그래서 팔레트도가 타당하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연 중에 커피 마시면 키 큰다고 했어요. 의심한다. 의심하면 그거는 40일 사망이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다번. 다번과 라번이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이것도 2.5줄 미만이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목차를 나눠놨어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결론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목차를 나눠놨어요. 답은 실시의 기재 여부. 40일 사망이로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시가 기재되는지 안 기재된 걸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출원식 기술상식 이거 집어넣는 겁니다. 알파 수용체 활성은 의학용도로 확인한 실시가 아니다. 이것만 좀 조심하시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이론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 사례에서 본 게 이게 안 보다 보면 이런 게 훅 넘어갑니다. 얘는 양리 기전 쪽이지 의학용도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 자 보세요. 특히나 이 그림을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었다면 다 보셨을 텐데도 아마 이게 생소했을 거예요. 그게 내용은 달아도 문제와 약간의 괴리감. 이건 조금만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건 양리 기전이지 양리 효과가 아니다. 또한 화합물은 화학구조가 유사해도 성질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 X의 실시가 X의 실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실험의 과학이라고 표현해요. 얘는 이런 효과 나오고 얘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저런 효과 나오지? 이걸 실험의 과학이라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커니즘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도 연구가 많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발명의 설명에는 출원 발명의 실시가 기재되지 않다. X-는 우리 발명이 아니에요. X-는 1항, 2항, 3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발명이 아니에요. 라번 결론. 출원 전에 알파 수용체 활성화가 다발고술 치료의 양리 기전으로 밝혀져 있음을 주장하면 이에 입증자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게 여기죠. 우린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뚝 끊겼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논문으로 연결시켜준다 이거야. 출원 시 논문은 된다. 그게 양리 기전에 대해서 양리 효과가 나타났음이 밝혀졌다는 논문은 된다. 이렇게. 40일 사망이로 문제였습니다. 의외로 40일 사망이로가 기출문제 안 나왔어요. 안 나왔거든요. 챙겨두시죠. 실무에서는 굉장히 이슈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비아그라 그렇게 효과가 있어서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0일로 사망이로로 무효가 됐어요. 빅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좀 기출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심사관이 인용발명 1 내지 3을 결합하면 청구항 1의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거절을 통지하자. 출원인 값은 인용발명 1 내지 3에는 X성분이 이게 유효성분이죠. 다발고수성 치료 이게 양리효과인데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임상 데이터 이게
우리가 방금 봤던 요거 말하는 거예요. 양리 데이터. 양리 데이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양리 데이터가 인용 발명이 게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광일 발명은 진보하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이 타당성을 논하죠. 읽자마자 결론 떠올라야 돼요. 결론 떠오르지 않으면 이게 조금 애매해집니다. 얘는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기스트 악성 위 종양 치료제 사건이 이메티닙 기스트에 관한 건데 거기서 여기다 할까요? 거기서 우리가 디스클로저 이걸 이제 공지 발명 선행 발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많이 제출했습니다. 많이 냈고 이걸로 진보성 주장으로 무의심한 걸었어요. 사실 어떤 변리사는 신규성도 주장했었는데 에이 신규성까지 되겠어 이런 의심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효 성분 특허하고 이거 의약용도 특허라고 하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죽이질 않아요. 이게 연구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신규성만 있으면 특허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마다 진보성이 척도가 다르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달라요. 이건 되게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에이 설마 이게 죽겠어 이 진보성을 주장했었는데 이때 핵심적인 게 이들 중에 하나가 이런 바가 있었어요. 이메티닙 이게 유효 성분이었거든요. 그 당시 기스트 치료 이게 양리 효과였고요. 임상 초기 결과 흥미롭다. 이게 공개됐었어요. 이거 제가 심판원 갔었는데 제가 1차 기본 8회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 흥미롭다에 대해서 막 영어 사정 냈었어요. 옥스포드 가져와서 흥미롭다는 것은 이거 효과가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다. 미국 사람 데리고 와봐라. 흥미롭다가 효과 있다는 소리지. 누구는 흥미롭다는 게 효과 있다는 게 아니라 연구 한번 해볼까 정도다. 막 그거 사정까지 냈었어요. 막 그건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이게 밝혀졌었어요. 그리고 특허는 이메티닙을 포함하는 기스트 치료용 조성물이었고요. 그럼 지금 구성에 대해서 문장 자체는 여기 다 공개가 돼 있잖아. 다 있잖아요. 청구한 문장이. 그런데 우린 신규성은 주장도 안 했다니까. 설마 이걸로 이렇게 죽이겠어? 이게 발명자가 너무 기뻐갖고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 출원 전에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래버린 거예요. 공지에도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심판원에서는 죽었어요. 진보성 위반으로. 심판원에서는 진보성 위반으로 죽었는데 특허법원에서 살았어요. 진보성도 있다고. 그러면서 특허법원에서 주장한 게 뭐였었냐면 아무리 이거 임상 초기 결과 흥미롭다 하더라도 의약용도 발명은 실험의 과학이라고 불릴 만큼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서 양리 데이터가 없으면 쉽게 예측 못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양리 데이터가 없으면 쉽게 실시 못한다. 거의 그 수준으로 양리 데이터가 없으면 쉽게 발명 못한다.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사실 서망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에 양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쉽게 발명 못한다 해서 특허법을 살려준 거야. 그걸 대법원이 깨버린 거예요. 아무리 임상 데이터가 없어도 대신 다른 증거들이 많았어요. 이거 D1만 있었으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증거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임상 데이터가 없어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이 판례 핵심. 그래서 문제 보자마자 그 판례 바로 떠오르면 이건 스무스하게 가는 거죠. 거기서 지금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진보성이 있다고 하죠. 그게 특허법원 판단이었다고. 근데 대법원에서 그걸 깼어요. 그래서 정답은 부당하다. 스텝 1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판례였는데 시험지 안 나왔습니다. 보통 전원합의체랑 특허법원이랑 대법원이랑 판단 태도가 달라진 거 이건 다 중요하다 보시면 돼. 다 중요하다. 이게 갈렸었거든요. 판단 기준. 이걸 우리가 의학용도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라고 해요. 의학용도는 실무에서 보통 되게 보호해주는 성향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임상 데이터가 공개됐어야지만 진보성이 없다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뉘앙스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 뉘앙스. 여기서는 의의가 이제 연관된 게 의학용도니까 의학용도로 제가 의의를 쳤네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요지. 1페이지 1번. 설문 2에서는 의학용도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살핀다. 이게 정답이었으니까요. 2페이지 설문 3번 설문 2에 대해서 가봐 의학용도 발명의 의의. 의학용도 발명의 물질. 이 물질이 유효성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이거 유효성분 말하는 겁니다. 이 물질을 판례에서는 의약이라는 표현도 써요. 의약품이면 그거 알약 말하는 거고 의약하면 유효성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 또는 의약의 미지의 속성을 발견해서 미지의 속성을 발견했다는 게 그 물질을 몰랐으면 땅바닥에 버리고 하는 건데 알아갖고 이제 약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의학적 쓰임새. 의학적 쓰임새가 이거 양리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약으로 제공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거 의학용도 같고요. 나버 의학용도 발명 특징. 이게 뭐냐. 어제도 했지만 의학용도 이거 쓰고 갑자기 이거 진보성 같대. 왜 의학용도는 임상 데이터까지 공개가 돼 있어야지만 진보성을 죽일 수 있다는 논란까지 있었던 거야. 논리적인 점핑을 막아주려고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의학용도는 개발 과정. 근데 이건 답안지 쓰기 어려워갖고 제가 안 썼는데 개발 비용이 너무 세갖고 웬만한 특허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진보성 요건이 좀 깐달아졌는데 뭐 이제 답안지에 쓰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빼버렸고요. 요걸로 대충 완화시켰습니다. 의학용도 발명 실험해보지 않고서는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굉장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진보성이 쉽게 예측이잖아요. 효과에 대한 쉽게 예측을 진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논란이 있었다 해서 판단 기준 간다. 이렇게 중간에 논리적인 점핑을 완화시켜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용도 진보성이라는 것은 효과의 쉽게 예측을 진보성이라고 하는데 의학용도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예측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요. 그 의학용도 진보성 이게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메인 테마죠. 팔레트도 법원은 임상시험에 의한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여기에 베스트로 간다면 특허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도 훨씬 좋습니다. 특허법원에서는 임상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임상 데이터가 없어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 이러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럼 플러스 알파 점수 무조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들 웬만하면 전화합치는 다 그렇게 써놨어요. 구 판례는 최신 판례는 이렇게 나는데 요거 특허법원과 대법원 바뀐 것도 같이 써주면 무조건 좋습니다. 검토. 진보성은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 효과 예측이 가능한지가 척도이므로 이건 무슨 문장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1번을 40일 사망이로 내놨죠? 2번을 일부러 진보성 했거든요?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뭐예요? 이게 40일 사망이로 쟁점이에요. 아까 여기 있잖아. 효과 이해가 40일 사망이로라고. 그래서 이 40일 사망이로에서는 데이터 없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아이 그 데이터부터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안 통해요.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40일 사망이로 쟁점이고 진보성은 그게 아니다를 제가 쓴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에. 효과 이해는 40일 사망이로 쟁점인데 특허법원은 그런 것처럼 진보성도 했다니까요. 바로 쉽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진보성이 있다고. 근데 진보성은 정확 이해가 아니고 바로 알 수 있는지가 아니고 예측되는지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지는 거의 신규성이지 그거는. 예측되는지가 진보성이므로 그걸 쓴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1번과 2번을 제가 센트맨을 일부러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효과의 예측 가능지가 척도이기 때문에 무슨 42조 사망이로처럼 무슨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진보성이 죽는다.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선행 발명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번 부당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세요. 사망이로와 진보성. 이거 우리 실무에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짬밥 좀 길어지고 좀 스타가 심판소송은 제가 1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스타들만 하시거든요. 스타가 되시면은 심판소송 많이 하시게 될 건데 그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저거 두 개 같이 걸어요. 40일 사망이로 하고 진보성을 같이 걸어요. 너 명세서 쉽게 이해 안 되는데 걔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진보성 없잖아. 니도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다며. 그런 식으로 전략 많이 짜요. 그래서 얘 둘은 같이 다니는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인데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를 무효심판 청구인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마시키는 거고 판사님들이 그걸 잘 모르게. 근데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엄청 강조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심판소송 스페셜리스트 가면은 아주 조그만 그런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로서도 한번 연습 보시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문제였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 기출문제는 다른데 그 학원가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연관성이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연습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써봤자. 그래서 좀 연관성 있게 제가 문제들도 좀 다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 네마까지 이해하시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훨씬 더 풍부한 답안지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네마까지 알게 되시면. 그게 되게 다릅니다. 똑같이 키워드를 외웠어도 깊이는 네마까지 안 상태에서 키워드를 외운 거와 그냥 키워드를 외운 걸 보면 저도 채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수천 장의 채점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느낌이 다른 거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확 날 수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이 사건 출원 발명 출원 전 X성분이 다발고수종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게시되어 있다고 본다. 이거 또 강물음 독립적이다 1번에 써 있었죠. 이거 일단 게시되어 있다고 깔고 간 거예요. 1번, 2번 다르게. 2번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건 깔고 간 겁니다. 깔고 갔어요. 이 경우 청구항의의 경고투유의 구성요소를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구성요소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묻. 이거 어제도 배웠죠? 문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면 이것마다 목차 잡으시면 돼요. 구성요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진보성 판단에 의해서 논하시오. 이게 용법 용량입니다. 용법 용량. 용법 용량 아직 대놓고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거 굉장히 이슈였는데 용법 용량. 이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저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건 뭐 특별한 답안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문제마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용법 용량. 청구항의가 경고투여가 더 들어갔죠? 이거 용법 용량 쓰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 3은 제가 30점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더 못 만들었는데 청구항 3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거 양리기전에 쓰라는 거죠. 양리기전에 쓰라는 게 무슨 쟁점이 있어요? 양리기전이 구성요소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쟁점이 있어요. 얘는 지금 구성 2가 의학용도죠? 의학용도와 같이 써 있으면 얘는 구성요소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진보성 판단할 때 이건 무시가 돼요. 그게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게 청구항 3. 근데 그거는 이제 배점 때문에 제가 못 냈고요. 청구항이 이게 이제 용법입니다. 용법. 용법도 과거에는 이 구성이가 의학용도죠. 과거에는 용법도 무시가 됐죠. 신규진보성 판단할 때 인정이 안 됐죠. 하지만 이제 바뀌었죠. 그것을 하면 그게 용법 용량과 양리기전의 특징이에요. 용법 용량과 양리기전은 청구항에 써놨어도 신규진보성 무시가 되냐 고려가 되냐 이거. 근데 용법 용량은 단순히 무시가 되냐 고려해야 되냐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무시하지 말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방법으로 인정할 거냐 물건으로 인정할 거냐 그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문제 보시면 진보성 판단 기준 앞에 구성요소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진보성 판단 기준이 나눈 게 그렇게 좀 나눠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일단 아까 구성요소 인정 여부하고 판단 기준이죠. 아 잠깐만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구성요소 인정 여부 안에서 두 개로 나뉘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구성요소 인정하고 진보성 판단 기준인데 이거 진보성 먼저 갈게요. 진보성은 선택 발명처럼 갑니다. 이게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 있을 때. 참고로 제가 이게 판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는데 사례 강의에서도 아마 좀 얘기했을 거고요. 진보성이라는 것은 효과의 예측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효과가 대등해도 예측이 곤란하면 이거 진보성 있어요. 이걸 제 1차 강의할 때 판례 강의에서는 기술의 풍부화라고 하죠. 일본 표현인데 효과가 비슷해도 이런 구성도 그런 효과 나왔어? 예측이 안 되는데? 이러면 진보성 줘요. 그 다음 아니면 현저. 양적으로 현저. 아니면 이질이면 게임 끝나요. 이질은 무조건 예측 안 된다고 봐요. 이질이면은 그냥 보지도 않고 심사할 때 무조건 되게 좋습니다. 진보성은 이렇게 1, 2, 3가 인정되면 되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예측 불가예요. 근데 선택 발명이나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 있죠. 걔네들은 얘가 잘리는 거야. 이 두 개만 만족해야 돼. 얘가 일단 아웃으로 깔고 가는 게 선택 발명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아웃으로 깔고 가는 것들을 특허 주기 싫다고 표현하죠. 그게 선택 발명, 수치 한정 발명, 여기 용법 용량 발명. 용법 용량은 이거 깔고 갑니다. 그게 특허 주기 싫다 그래요. 진보성은 현저하거나 이질적이어야 된다.
온리라는 거 알겠죠? 이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구성 인정 여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좀 두 개로. 첫 번째는 얘가 의료행위냐 이 쟁점이에요. 과거는 얘를 의료행위로 봐서 구성을 인정 안 했어요. 의료행위냐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의료행위라는 것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의사가 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걸 의사의 행위가 아니고 제약회사의 행위로 봐요. 제약회사가 임상시험할 때 돈 쓰고 찾아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투자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 게 아니고 제약회사가 한 거기 때문에 의료행위 아니라고 갔어요. 이걸로 갔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도 이걸 물건으로 봐야 돼 방법으로 봐야 돼 이게 하나 더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료행위라는 것은 방법적인 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발명은 의료행위라는 단어가 원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용법 용량은 방법적 성격이 강해갖고 의료행위냐라는 논란이 나왔었어요. 얘는 방법적 성격이 좀 있거든요. 방법적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프로그램 발명 개정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자세하게. 방법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유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계열적인 요소가 있는 단계라고 표현해요. 유체물이 아니고 어떤 형성화된 유체물이 아니고 어떤 단계하고 그 다음에 단계하고 시계열이라는 게 순서를 말합니다. 뭐 한 다음에 뭐 하고 용법 용량은 하루에 1ml 먹고 그 다음에 또 1ml 먹고 그 다음에 의사가 뭐 알약을 집어서 그 다음에 입에다 집어넣고 이런 걸 순서라 그래요. 이 순서를 유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계열적인 단계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방법적 요소거든요. 용법 용량은 어디까지나 유체화된 유체물이 아니고 시계열적인 순서에 관한 특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 할 때도 방법은 맞는데 이렇게 깔고 갔던 거예요. 이거 할 때도 방법은 맞는데 의사의 방법이냐 제약회사의 방법이냐 그게 이쟁점이었어요. 과거에는 방법도 맞고 의사의 방법이다 해서 안 줬는데 이제는 제약회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줬죠. 그러면 방법 발명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판례가 물건 발명으로 주거든요. 그리고 요 구성요소 인정은 요 두 개로 쓰시면 돼요. 그 두 개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의료행위로 가려면 물건 발명은 원래부터 의료행위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약이건 의료기기건 원래부터 쟁점이 없었어요. 근데 용법용량은 왜 쟁점이 생겼냐면 다들 이건 방법 같은데 라고 깔고 한 거야. 그래서 의사의 방법이냐 제약회사의 방법이냐 하다가 과거엔 의사의 방법으로 갔고 지금은 이제 제약회사의 방법으로 해서 구성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해줄 때 방법으로 인정해주면 물건을 해줄 건데 방법으로 깔고 와서 시작을 했으면서도 나중에 물건으로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라 하는 거를 구성요소 인정 여부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논리 시험 문제 나오면 제 답안지하고 똑같이 쓰세요. 여기 판단 기준. 그 다음 여기 의의는 용법 용량 발명에 대해서 의의 잡았습니다. 한번 답안지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키워드 잡아갖고 암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답안지 차원도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 후에 암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문제요지 1번 설문 3에서는 용법의 구성요소 인정 여부 및 진보성 판단 기준 살펴본다. 이게 제가 정답하고 버무리라 그랬죠. 정답이 용법이에요. 문제에 용법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이 경고투여라는 게 용법이거든요. 이게 용법 용량 쟁점이다. 이거 정답하고 버무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 요지는 기계적으로 왔어요. 정답과 문제를 버무려라. 정답과 문제를 버무려라. 3페이지 4번 설문 3에 대해서 먼저 가번 구성요소 인정 여부 1번 용법의 용량 발명 나오면 그냥 용량의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용법이니까 용법의로 갔고요. 용법은 의학의 부작용 최소화, 효능 극대화. 이거 용량도 똑같이 쓰면 됩니다. 용량도. 부작용 최소화. 예를 들어서 주사로 맞으면은 얘가 토를 많이 하는데 알약으로만 토를 안 한다. 이게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은 무조건 양리효과랑 부작용이랑 같이 수반되거든요. 효능 극대화. 이게 양리효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설정된 투여 방법을 말한다. 용량은 똑같이 쓰는데 투여 용량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학의 미지의 속성을 발견해서 의학의 더 나은 쓰임새. 이 더 나은 쓰임새라는 게 뭐냐면 의학이라는 게 유효성분 말하는 겁니다. 얘가 종전에 양리 효과가 있으면 몰랐으면 땅바닥에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지금 양리효과가 있으면 알게 돼서 얘를 10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쓰임새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얘가 다발고수증 치료는 양리효과가 있어요. 있지만 주사를 맞으면 맨날 토를 해. 토하니까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럼 버려. 양리효과가 있어도 버려. 근데 얘를 입으로 먹었더니 토를 안 해. 그럼 먹고 싶어졌어. 이게 더 나은 쓰임새예요. 원래 버렸던 것을 발견해서 나은 쓰임새로 가서 가치를 올렸다. 그게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더 나은 쓰임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여기 또 돼 있죠.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다. 얘도 종전에 버렸던 것을 양리효과 있으니까 100만원에 파는 건데, 이것도 종전에는 아무리 이거 양리효과가 있어도 맨날 토해서 먹기가 싫던 것을 이젠 토도 안 하면서 양리효과가 있다. 200만원에 판다. 이게 의약용도 똑같다는 거예요. 컨셉이. 근데 2번, 이건 이제 판단 기준 가기 전에 논리적인 점핑을 막고자 한 겁니다. 의약용도하고 본질이 똑같은데 의약용도는 옛날부터 물건 발명을 구성요소 다 인정했다고. 그래서 3번 특허성 학설 1설은 용법은 의약용도가 같은 거기 때문에 특허성 인정. 2설은 의사의 의료행위 간섭할 수 있어 안 된다. 팔레트도 과거는 의료행위로 봐서 안 줬는데 최근 법원은 의료행위로 보지 않으며 제약회사의 행위로 봐서 특허성을 인정해요. 검토, 여기 제약회사 투자 결과물은 보호해야지 그걸로 돈 벌어서 또 대단한 거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특허성이에요. 여기까지가 의사냐 제약회사냐예요. 여기까지는 제약회사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그럼 되면은 물건 발명으로 할 거냐 방법 발명으로 할 거냐 나가는 거예요. 학설 1설은 의약용도는 물건 발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본질이 같은 용법 용량도 물건으로 해야 된다. 2설은 시계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방법으로 해야 된다. 판례는 물건으로 했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물건으로 해요. 이게 일본이 물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유럽은 유즈 오브로 가요. 유즈 오브. 용도 청구항이라고 하거든요. 유즈 오브로. 미국은 메소드 오브 트리트먼트로 갑니다. 의료 방법으로 가요. 치료 방법으로 가요. 검토. 용법은 본질상 의학이라는 물건의 사용 방법에 가깝다. 이 말이 뭐냐면 유체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고 시계열적인 단계에 관한 방법의 성격이 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물건으로 인정하면 2조 3호 실시행위 해석에 안 맞는다. 이게 제가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용량으로 예를 들게요. 용량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ml 먹는 거예요. 약을 4ml짜리를 생산했다 이거야. 4ml짜리를 생산했는데 환자들이 그걸 쪼개갖고 2ml 먹는다 이거야. 그럼 이게 2ml짜리 약을 생산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면 유체물이기 때문에 생산이라는 게 실시행위잖아요. 용법을 어떻게 생산하냐 이거야. 용량을 어떻게 생산하냐 이거야. 방법적인 성격이 센 거는 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지가 않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법 용량은 본질 자체가 시계열적인 요소, 이게 방법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계열적 요소가 세기 때문에 이걸 물건으로 하면 2조 3호에서 정해서 깨진다. 2조 3호라는 게 각 발명의 특징에 따라서 실시행위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판례 태도에 따른다. 그러니까 판례를 비판하다가 판례 태도로 간 거예요. 저는 보통 이렇게 갑니다. 이게 어떤 교수님께서는 비판했으면 결론도 비판으로 가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했다가 괜히 채점자들이 되게 이거 막 1분 만에 채점하는데 판례 모르나 이거 오해할까봐 전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요. 결론은 무조건 판례 태도로 씁니다. 그래야 채점자가 난 판례도 알고 비판도 한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비판하고 이해하는 판례 태도를 따른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1차 판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제가 사건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리사님들이 이것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미 진행했었는데 1그룹 변리사님들이 1그룹이라는 게 먼저 심판 청구해서 먼저 심결이 병합돼서 먼저 특허법원 간 것들. 저희는 2그룹이었어요. 심판 청구 일자가 늦어갖고 얘네들하고 같이 못 묶였어요. 그래서 저는 2그룹이었는데 1그룹이 대법원 갔을 때 제게 특허법원 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판사님들한테 이걸 많이 주장했었는데 이미 1그룹에서 이런 주장이 없어갖고 물건 발명을 다 돼버린 거예요. 제가 계속 그걸 얘기했거든요. 이거 2조 3호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나는데. 근데 저희는 2그룹이어서 그게 안 받아졌죠. 근데 그런 판결 나오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 가지고 이렇게 그 신문기사 쓰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건 방법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특허성은 다 인정해야지 이견이 없어요. 이제 제약회사 거니까. 근데 방법으로 가야지라고 또 하신 교수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성요소 인정 여부. 특허성과 카테고리. 특허성과 카테고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의 태도는 왜 이렇게 갔냐면 귀찮아서 이걸 이제 와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럼 의학용도도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의학용도하고 용법용량 똑같다니까요. 그럼 너무 많이 바꾸잖아.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판사님들이. 내가 왜 총대를 매? 그건 개정법으로 가. 그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판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너무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물건으로 갔어요. 그래서 판례의 가장 메인은 의학용도와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의학용도와 똑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제가 문제에서 카테고리에서 3페이지에 1번 용법의 의의 치고 2번 의학용도 특허성 이걸 친 거예요. 판례는 전부 다 이걸로 가거든요. 답안지가 그런 의미에서 목차가 잡혀진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보성 판단 기준 이거 아까 했네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 이유는 이거 이미 그 임상 프로세스가 다 교과서에 있어요. 동물한테 먹여보고 동물한테 나온 결과를 갖다 인간으로 환산하는 그 계산식도 다 논문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환자한테 먹여보면서 실험 데이터 뽑아갖고 제일 좋은 거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일반적인 연구 수순에서 나오는 그냥 통계치 선택이기 때문에 창작이 아니다. 그래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거 아니면 특허 안 주겠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